안녕하세요. 저는 서드바이오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조성일입니다. 축산 쪽에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동물군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일환이 바로 반려동물이었고, 근데 실제로 1990년 이후에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애완견에서 반려동물로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시장성이 바뀌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강아지를 대하는 것이 가족의 개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발전이 된 거죠. 사실 좀 아쉬운 점은 보다 많은 축산학도들이 반려동물 쪽에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려동물 사료 간식 만들 지는 이제 8년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인섹트 사료가 굉장히 핫하죠. 사실은 인섹트 사료와 관련돼서는 지난 한 7, 8년 전에 유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작된 동기가 자연 친화적인 원료를 가지고 자연 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그 원칙을 갖고 이 곤충 단백질 사료를 이용하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인섹트 사료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인섹트라고 하면 흔히 이제 곤충을 얘기하는데, 곤충에서 원료를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동해등해라고 불리우죠. 동해등해는 초파리의 파리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럼이라고 많이 파충류 쪽에 보시면 많이 먹이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애벌레로. 그 다음에 저희 또 세 번째가 이제 군뱅이인데, 군뱅이가 이제 풍뎅이류죠. 근데 각각의 가치는 곤충을 단백질에서 단백질 원으로 쓰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동해등해 같은 경우에 유럽의 경우에는 식문화가 대부분 경우에 굽거나 찌거나 이런 문화지 탕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료들을 수거해서 잔반이죠, 남은 음식물 자원을 재활용해서 그걸 발효시켜서 예를 들어 동해등해한테 급여해서 먹이는 방법이 있는데, 핵심은 이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국문화나 탕문화가 있죠. 또 계절적인 변이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럽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달라요. 그거를 이제 먹이다 보니까 키우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 유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은 음식물 갖다가 뭐 30평짜리 동해등해 키우는 데서 먹인다면 하루에 5톤 정도가 소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어떤 입지를 갖고 있죠. 근데 핵심은 그 원료가 위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거를 가공해서 먹이면 뭐 살모넬라라든지 이런 질병들, 이코이라든지 대장균증이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동해등해는 어떤 가격도 싸고 좋긴 하지만 실제로 유용성도 좋지만 권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미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해등해는 워낙에 생산 단가가 쌉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면 얘들이 부화를 다 하니까 일주일 전에 애벌레들을 다 수거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미럼 같은 경우 2주 정도 걸리고요. 근데 생산 원가가 비싸죠. 한 2만 원대? 그리고 사실은 단백질원의 가치로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두 가지 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유의 어떤 향취나 냄새 혹은 원료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맛이 좀 떨어져요. 인섹트 사료를 우리가 급여했을 때 항상 큰 문제가 잘 안 먹어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반면에 제가 지금 권장하려고 하는 세 번째 군뱅이의 경우에는, 일단 군뱅이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크기가 제 엄지손가락만 해요. 얘는 50일을 키워야 되고, 장수풍뎅이의 결국은 흰 점박이 꽃무지라고 하는데, 이 장수풍뎅이의 특징은 뭐냐면 애벌레치기에 자기가 50일 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떤 두엄이라든지, 그러니까 비료 이렇게 잡풀이 써 있다든지 썩은 나무 속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폴리페친이라 그래갖고 자기가 항염물질을 내놔야 돼요. 앞서 말한 동해등해나 미럼 같은 경우 그게 꼭 필요하진 않아요. 왜? 짧으니까, 사육기간이, 스스로 자라는 기간이. 근데 군뱅이 같은 경우 50일 정도 자라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양리적인 효능이 있죠. 근데 사실 이걸 저희가 영양학적으로 근거하기 이전에 우리 전통적인 한의학 쪽에 보면 동의보감이나 이쪽 내용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군뱅이는 독이 없고, 그 다음에 열을 녹여주고, 그 다음에 중금속을 배출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저희 쪽에서 분석을 해보니,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군뱅이 같은 경우에는 왜 분석이라는 말씀 제가 왜 드렸냐 하면 동해등의 환은 없어요. 그렇죠? 밀원환도 안 팝니다. 근데 지금 기능성 식품 중에 보면 군뱅이 환은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임산부가 먹어도 괜찮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혈을 풀어주고, 저는 한의사는 아니지만 그 쌓여있는 중금속, 그러니까 독소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배출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인체나 아니면 우리 반려동물한테 어떤 체내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그래서 양리 효과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섹트 사료의 종류는 인섹트 자체 사료는 이렇게 되는데 원료의 종류는 한 3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톡스팻 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뱅이를 탑재한 사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뱅이로만 만든 사료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군뱅이의 양리 효과를 근거하여 만든 사료죠. 그래서 가장 큰 디톡스팻 사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글루텐 프리, 그 알러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디톡스팻 인서트 밀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료의 특징은 제가 설계할 때 가장 주안점 준 게 알러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는 얘기 하는데 면역력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고요. 면역은 체계지, 시스템이고 시그널이지 절대로 면역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생체 리듬이 맞고 영양적인 그 충족도가 충분하면 사실은 질병의 발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림프구라는 곳 자체가 면역 체계를 형성해주고 유지시켜주는 곳인데 거기서 나오는 뭐 T셀이나 B셀 이런 말씀은 어쩌다가 텔레비전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항면역체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저희 디톡스 사료 같은 경우에는 2가지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인섹트하고 비건입니다. 인섹트 사료라고 해서 무조건 곤충 단백이 좋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군뱅이가 탑재됐기 때문에 인섹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뱅이의 양리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량과 기간과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설계한 사료고요. 그 다음 비건 사료 같은 경우에 비건 사료는 사실 비건이라고 말씀드린 것 모든 것들이 다 곡류는 비건이에요. 고기가 아닌 것들은 비건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서기 30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전에 또 강아지는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들이 농사지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죠. 그러니까 원래 강아지들, 우리들의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는 전부 다 육식동물에서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기 단백으로부터 수분을 섭취하고 영양을 섭취해서 가려고 하는 근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료회사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제성, 그다음 설비 문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또 시장성, 또 안정성, 흔히 보존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곡류 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제가 권장하는 거는 저희 디톡스 사료처럼 그 펠렛 타입의 압출 성형으로 만든,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람이 먹는 그런 원료와 그런 공정을 이용해서 만든 사료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설비와 그들의 컨디션과 조건에 맞춰서 사료를 만드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핵심은 그게 비건은 자기들도 곡류를 만드니까 우린 다 비건이야 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곡류들이 결국은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까 농사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강아지들은 근본적으로 탄수화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단백에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사양 표준 기준이나 미국 농림성 기준을 봐도 단백질의 근원을 단일 단백이냐 아니면 유형성 단백이냐 그리고 어떤 단백이냐 그걸 중시하지 사실은 단백질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은 98%가 단백질입니다. 제가 사료에다 이거 집어넣으면 단백질가는 거의 뭐 70% 80% 올라가요. 그거 먹으면 소화됩니까? 이런 경우를 바로 불용성 단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쓸 수 있는 가용성 단백 중에 양질의 단백질을 강아지들한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짐승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는데 사람과 같은 컨디션과 조건으로 계속 개량되고 키웠던 개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알러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식이성 알러지에 국한해서만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알러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태성 알러지도 있고 식이성 알러지도 습발성 알러지도 있는데, 식이성 알러지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소장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소화가 다 위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야 돼요. 근데 거기가 구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육모라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죠. 근데 이상한 단백질이 오면 얘가 인지를 못해요. 소장 육모세포가.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 왔으니까 빨리 통과를 시키거나 아니면 얘를 섭취를 막아야 되니까 그 비상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변이라 그러죠. 막 뽀록뽀록 나는 것들이 온몸에 날 수도 있고요. 심장에도 날 수 있고요. 안구에도 날 수 있어요. 손톱이나 머리카락 빼고 다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나면은 사실 반려동물은 굉장히 긁지를 못하니까 본인도 미치고 결국은 털이 거기 긁게 되면 딱지가 생기고 모공이 빠지고 재생이 안 되니까 탈모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주인도 힘들고 반려견도 힘들고 이런 식이성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식물성 단백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문제점 식물성 단백질이 과연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저희 연구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그거에 관련돼서 그 RTA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식품 쪽에 급식 쪽하고 뭐 이런 캐서링 쪽에 납품하는 식물성 단백으로 육질 조직과를 만든 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먹는 수준 실제로 그 회사는 그렇게 시판하고 있고요. 그걸 끌어다가 저희가 원료를 만들어서 이 비건 제품을 만들었는데 비건 제품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알러지 문제에 대한 개선이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높이는데 사실은 저희가 만들어서 먹일 대상 강아지들이 안 먹으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조직감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것까지 이제 성공을 했고 그걸 근거를 하고 임상 테스트 CRO를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디톡스팩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디톡스팩 인섹트 사료든 비건 사료든 저희 제조 공법의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다 그 휴먼 그레이드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영양학자 입장에서는 피드냐 푸드냐예요. 사료냐 음식이냐. 그럼 사람급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휴먼 그레이드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냐면 사실은 모 대기업에서 식품 원료를 갖고 사료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제조 장비가 무쇠인 거죠. 근데 식품관리법에서는 무쇠로는 못 만듭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뭐 철가루 떨어질 수 있고 이물질 투입이 많거든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식품 공장 기계는 스테인리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송에 나가서 식품 공장에 나오면 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은 첫 번째, 사람이 먹는 식재료 원료를 쓰자. 두 번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제조 설비를 쓰자. 자, 이 상황까지 왔으면 당연히 식품 공전을 쓸 수 있겠죠. 식품 기계를 쓰니까. 근데 사료회사들은 사료 기계를 쓰기 때문에 사료관리법을 따라가야지 식품관리법을 따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료 원료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세 가지 원칙 중에 아까 식품 원료를 쓰겠다는 게 설비 자체가 식품 원료를 쓰게 돼 있으니까 굳이 사료 원료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이라고 봤을 때 한 99.9%는 사람이 먹는 식재료고 0.01%는 저희가 필요한 그런 사료 원료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 원칙으로 만드는데 사실 디톡스팩의 가장 큰 핵심의 차이는 이겁니다. 가장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한 방법은 우리가 삼겹살 맛있잖아요. 구워 먹으면. 근데 삼겹살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계속 먹어요. 끼니마다. 그럼 과단백이 돼갖고 거의 100% 설사합니다.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얘를 갖다가 한번 쪘어요. 그럼 뭐가 되죠? 보쌈이 되잖아요. 보쌈 몇 끼마다 드셔보세요. 전혀 소화에 문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람이 먹는 식재료의 원료를 제가 설계한 배합비에 만들어서 그거를 배합을 한 다음에 한번 증숙, 찌는 과정을 거쳐요. 그 찌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정해서 찌고 나서 그걸 이제 곡류는 알파화 된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곡류 자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삼겹살 먹었는데, 보쌈은 왜 괜찮죠? 그 단백질 고리가 깨지는 거예요. 아마 폴리펩타이드 뭐 어쩌고 이런 뭐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단백질 구조 이걸 한번 깨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굉장히 속이 편안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성형을 해서 뽑은 다음에 이제 건조를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수분율이 높으니까 보존성 때문에 건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저온 건조.
LTLT 공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온 건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공장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좋긴 해요.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사실 저온 건조를 통해서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그 단백질이나 이런 영양소들이 깨지지 않게 만든, 특히 문제가 뭐냐면 비타민 소스입니다. 바이타민 소스 같은 경우에는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거를 저희 그 디톡스팩을 먹이다 보면 가루가 좀 많을 거예요. 그걸 대부분 경우에 이제 향미제라 그래서 뭐 계유나 이런 것들을 써요. 다른 회사들은. 근데 저희는 황태가루나 소금 분말을 이용해서 기호성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강아지들은 씹어서 삼키는 시간이 보다는 냄새 맡는, 냄새가 탐색이거든요. 그래서 탐색하는 시간을 갖다 줄여주고, 아, 이게 먹어도 좋다. 맛있겠다. 그래서 기호성을 높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라운드형 입 모양에서는 저작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처럼 어금니가 없기 때문에 이걸 씹어서 맛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끊어서 삼키는 구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만든 게 바로 디톡스팩입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자국은 이제 안녕! 3종 배합 성분으로 건강한 아이즈 케어, 대용량으로 가성비는 업! 반려견 눈 건강부터 디톡스까지 멈톡스 아이즈 케어.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놈의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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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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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